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상 수익률이 무려 10억 이상인 서울 재개발 알짜 지역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 서울 기준 정고점 대비 거의 90에서 100%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 집에 대한 질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세상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수십억짜리 하는 집들이 널려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짜리 집도 널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지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 특히 이제 전세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분양가가 한 달 만에 얼마나 올랐냐면요, 여러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어떻게?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 분양가가 3천에서 4천이다. 이 4천만 원 분양가라는 것은요, 사실상 강남 분양가입니다. 근데 강북 분양가가 지금 역대 최고로 치솟고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난리입니다. 이 해운대가 지금 분양가가 4,900만 원. 야, 해운대가 4,900만 원. 이제 부산 해운대 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제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인 3호 가든이 이번에 3.3제곱미터당 4,900만 원의 일반 분양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가 최근에 5,2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해운대가 4,900만 원이냐면 그러면 과연 서울은 얼마에 분양하느냐 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겠죠. 서울에 있는 조합원들은 또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집값이 아닌 금값도 아닌 그 이상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사실상 많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당 5천만 원에도요, 오케이. 얼마? 5천인데도 오케이입니다. 이게 이제 공덕 1구역인데요. 강북 최고 분양가에 몇만 명이 몰렸냐면 무려 4만 1,000명이 몰렸습니다. 몇 세대 분양하는데 250세대 분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지 돼요. 수천 세대 아파트입니다. 단지 규모는 수천 세대인데요. 일반 분양은 100세대에서 많이 나오면 300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누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0세대, 4,000세대, 5,000세대 단지가 개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중에 일반 분양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나오는 게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이 정말 많이 나오면 20%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반 분양밖에 없다 보니까 신청자가 무려 이렇게 몰립니다. 그러면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뭐 누구나 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데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고 또 이 영상을 찍는 오늘 마침 뭐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 대책을 또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 공급을 늘리겠다. 대책만 올해 몇 번째를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를 쏟으니까. 근데 이 주택이라는 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 갖고 되느냐 그게 아니다. 집이라는 건 하나 한번 만들려면요. 아파트라는 것은요. 오늘 계획해서 이걸 입주까지 보통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시행되는 데까지 15년 이상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사실상. 좀 더 적극적인 무슨 이슈를 줘야지 되겠죠. 그렇죠? 뭐 개발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을 저해시키는 이 각종 재개발 재건축을 저해시키는 각종 부조리한 규제를 빨리 없애버리고 또 이제 주택거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보완해야지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돈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통장에 지쳤습니다. 당첨돼도 힘들고 분양가는 너무 무섭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37,000명. 이 청약통장 가입자가 2022년부터요. 가입자가 줄고 있는 걸 떠나서요. 그건 둘째 치더라도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당첨이 돼도 들어갈 돈이 없다. 특히 첫 번째. 이거 기다리느니 그냥 기존 주택 매입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과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좀 이런 이야기, 신축 아파트를 좀 더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단연코 재개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재개발이라는 게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년 얘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당연히 해봤겠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도 아유 그때 했어야지. 지금은 글렀어. 내가 뭐 그럴 만한 뭐 운이 있겠어라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 틀리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3구역 같은 경우 나오는 게 25억 뭐 35억대 막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요 2, 3억짜리였어요. 그러니까 몇 배가 뛴 겁니까?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2, 3억일 때는 여러분들 사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2, 3억짜리가 25억, 30억짜리 가는 동안 나는 뭐 했을까라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제2의 한남뉴타운을 찾으면 된다라는 용기를 갖고 좀 희망을 품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단 시간을 내가 넉넉하게 좀 여유를 두고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 1, 2년 사이에 될 만한 거를 찾지는 마라. 부자는 한 걸음에 될 수도 없고요. 부는 한 걸음에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라는 걸 이용합니다. 주거 사다리처럼 부자도 사다리를 통해서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6, 7천, 7, 8천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이 10매덕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는 언감생식이 이죠. 사실상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힘든 일인데 한 번에 2억 갖고 계신 분들, 3억 갖고 계신 분들,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2억 갖고 3년, 5년 만에 30억 벌고 싶어요. 그거는 망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99.9% 뭐다? 사기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거사대를 밟아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 자, 그런 지역 중에 하나 오늘 제가 픽해둔 지역은 바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말 그대로 한강 벨트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 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지역들이 1급지는 아니겠지만 1.5급지 정도 되는 지역들 중에 마지막 소액 투자 지역이지 않을까. 왜? 지금 노량진 뉴타운 외 지역,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 옆에 있는 추가 재개발 지역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매물 소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소액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노량진의 입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깡패입니다. 뭐가? 입지가 깡패다. 그러니까 깡패라는 건 뭐다? 거칠 것이 없답니다. 일단 노량진 뉴타운은요, 뭐 버스 노선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지하철 노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1호선 있고 7호선 있고요. 조만간 이 서부선이 이제 착공 예정입니다. 자, 한 번씩 보면요. 노량진에서요. 강남까지 7호선과 9호선을 타고 다이렉트로 갑니다. 환승 없이 간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빠르냐입니다. 강남에서 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주택 가격이 저렴해진다. 그리고 강남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강과 근접해 있으면 근접해 있을수록 특히 강남과 붙어있는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주택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강남 가운데 서초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7호선 9호선을 타고 15분 내외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다. 자, 1호선을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두 정거장 가면 서울역이고요. 서울역에서 두세 정거장만 가면 또 종각, 시청, 종로입니다. 도심과의 접근성과 용산과의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한 정거장이면 용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부가가치입니다. 자, 9호선을 타고 여의도를 갑니다. 한 정거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포까지 연결되는 라인이다. 1호선, 7호선, 9호선인데 마포로 어떻게 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이 이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서부선은요. 은평구에서 시작합니다. 6호선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명지대를 거쳐서요. 연세대를 거칩니다. 신촌을 거쳐서 광흥창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거쳐서 노량진과 장승백이 서울대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노량진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어디를 갈 수 있죠? 광흥창, 신촌, 연세대, 그리고 은평구로 갑니다. 노량진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마포를 거쳐서 신촌 세브란스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은평구로 간다. 아래쪽은 서울대까지 내려온다. 그죠? 제가 이제 이 9호선을 끝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여의도 옆에 뭐가 있습니다. 쭉 9호선을 타고 끝까지 김포공항까지 가다 보면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량진이라는 놈은요, 엄청난 친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어야지 돼.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친구로 두면 글자 하나라도 더 볼까봐, 책 한 장이라도 더 볼까봐 절대 안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어쨌거나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는 친구를 가까이 두느냐 안 두느냐는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반포도 두고 강남도 두고 친구가 용산도 있고 여의도, 마포, 도심이 아주 가까운 친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직주 근접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여의도, 용산, 마포, 도심, 강남, 마곡지구까지 대한민국의 최대 업무타운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을 지하철로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뭐가 있다? 노량진은 필살기인 서울 부동산의 최고 가치인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것 역시 노량진이 엄청나게 품고 있는 미래적인 잠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뭐 한번 보면 아까 얘기한 용산이라는 친구가 있고 국제 업무지구가 개발되고 여의도 개발, 노들섬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부성 개통, 노량진 민자 역사, 복합 업무타운, 행정타운, 신도시급 재개발입니다. 노량진이요. 단순히 주거지로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 노량진 복합 업무타운은 삼성동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GBC급의 엄청나게 큰 60층 이상의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 개발과 함께 용산, 여의도, 노량진을 잇는 트리플 업무타운이 완성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종합행정타운도 역시 뭐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종합행정타운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입니다. 일단 서울시 보도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 날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자 보도자료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2025년에 착공을 한다. 그죠? 이 사업 부지의 녹지를 100%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차이가 안 다니겠죠. 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용적률이 무려 1700%입니다. 용적률 1700%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 친구가 2025년에 착공을 해서 입주가 30년에 한다니까 5년 안에 다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착공을 한다. 공사가 올라가서 탑이 만들어진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요. 이건 2월 달에 나온 보도자료고 7월 달에 용산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서울시에서 또 하나 발표합니다. 어떻게? 용산 국제업무지구를요.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업무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아까 입주가 2030년이라 그랬잖아요. 2030년까지 글로벌 헤드쿼터 1호를 유치하겠다. 글로벌 헤드쿼터 1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관을 어디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입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용산이라는 지역이 3대 거점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잘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이 혜택을 다 볼 겁니다. 그죠? 용산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본부 어디에다 입주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싱가포르 1위, 한국이 2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아태본부를 입점을 2030년 안에 시키겠다. 자,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갖고 있는 상징성은 엄청나게 클 거고 말 그대로 글로벌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사진입니다. 야,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이제 이 동부이촌동이 이제 개발하면 여기도 몇 층이 돼요? 60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뒤쪽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이제 개발될 겁니다. 한남 뉴타운 개발 부지가 있고, 눈에 띄는 게 뭐죠? 노들섬. 멋있잖아요. 지금의 노들섬과 이 이미지의 노들섬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들섬 하나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 한강 철교가 있고 동작대교가 있습니다. 이 동작대교로 바로 질러 가는 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량진과 흑석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래쪽에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의도와 용산과 노들섬 그리고 이거를 잇는 브릿지 안에 있는 노량진과 흑석동의 가치는 가히 어마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철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한강철도 끝자락에는 아주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여의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의도가 이제 국제금융지구로 만들어집니다. 그건 다 아시죠? 글로벌한 금융지구로. 그래서 이 지역을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용적률이 무려 몇 프로다?
1000%다. 용적률 1000%까지 적용을 시키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아래쪽에는 이제 뭐 시범 아파트부터 뭐 광장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이 양쪽에 포진되어 있고 무려 350m 높이에 용적률 1000%를 적용한 국제적인 글로벌 업무타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미국의 허드슨 야드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맨하탄에 있는 그죠? 그런 업무타운이 들어갈 거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냥 제가 한번 끼워놨습니다. 광장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라고 하는데 자 여의도가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라는 지역도 글로벌 금융타운 용적률 1000% 이상의 맨하탄급의 초고층 건물들이 질비한 빌딩 숲, 좀 넓은 수변 자원이 있고 이 수변 자원 안에도 그레이트 한강 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가죠? 예술의 전당이 또 하나 들어가고 여의도형 예술의 전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초고층 아파트가 개발되고 나면 여의도의 가치는 뭐 한강변에 있는 강남급, 반포, 압구정급 정도의 가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노량진은 여의도라는 친구도 두고 있다. 자, 노량진은 그럼 가만히 있냐? 노량진 아닙니다. 아까 철도, 이 한강철도를 딱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놈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면 이 지금 수산시장 부지가 이게 지금 축구장이랑 야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 임대를 줘서 서울시에서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이 수협에서 이 땅을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개발했냐? 입체복합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와 브릿지를 연결하고요. 이쪽에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과 이제 민자 역사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 최고 6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의도가 350m고 얘네가 한 200m짜리의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용산이 400m 이상의 건물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산, 여의도, 노량진 삼각벨트가 초건축 빌딩 숲과 글로벌한 마이스 업무타운이 만들어진다. 상업시설과 주거 업무시설, 복합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노량진 이 철길을 지하화해서 녹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노량진 철길을 녹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때 보셨겠지만 여야가 다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무리가 없는 이상은 뭐 될 것 같다. 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여의도와 용산과 노량진을 한 몸으로 묶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강 중심의 글로벌 혁신 코어로 육성하겠다. 어디를? 용산과 여의도와 노량진을 한강 중심의 글로벌 혁신 코어로 만들겠다.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뭐다? 대규모 복합 업무타운이 들어간다. 여의도는 국제 업무 지구이면서 금융지구로 개발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면 가용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땅이었기 때문에 땅 대신 하늘을 준 겁니다. 높게 지어라. 용적률 1000% 350m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족한 가용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과 노량진입니다. 그래서 용산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용산과 여의도 간의 기능을 연계한다.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는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친구고 개발 계획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용산이 개발되면 여의도 개발이 되고요. 여의도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하면 용산과 연관해서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을 개발하는데 왜 개발하냐면 여의도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업무타운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노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노량진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산시장과 수자원센터 땅을 이런 가용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여의도에 대한 배후 업무타운으로 개발하겠다. 결국에는 여의도, 용산, 노량진이 삼각벨트로 개발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또 뭐가 있다? 글로벌 예술섬, 노량진 주변과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중간에 노들섬 개발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들섬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영국의 다빈치라고 불리는 토마스 헤드웍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이 건축가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다수의 여러 가지 수상을 받은 건축물들을 설계해 건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 헤드웍이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이 노들섬 개발 공모전에서. 이거는 이제 서울 시민들의 투표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노들섬도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그리고 노량진 업무타운은 2026년에 착공하니까 2025년, 2026년이 용산, 여의도, 노들섬, 노량진이 엄청나게 바쁜 해가 될 것 같고요. 용산 안에 노량진 안에 있는 그 주거지역 뉴타운은 2028년, 202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니까 정말 다사다난한 1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군데의 지역은. 자, 그림만 봐도 멋있죠? 와, 하늘 정원입니다. 한강을 쫙 내려다 보이고,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가는 이 동작대교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면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길이 좀 즐거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노들섬의 관광 자원, 여기 오신 분들이 노량진도 가고, 뭐 용산도 가고, 마포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 착공한다? 내년 2월 달에 착공을 하고 이미 예산은 확정됐습니다. 얼마? 3,500억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 5여 동작구청이 있는데 이게 장승배기로 이전을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고요. 대한민국 최대 규모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짜리고요. 이 안에는요. 동작구청, 구의 경찰서, 교육청, 119 지원센터 등등 각종 기관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미 여기는 착공을 했고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노량진 구청이 있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는 비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냐? 어마어마한 놈이 또 들어갑니다. 오늘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 실로 정말 어마어마한 놈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놈이 들어옵니다. 멋있죠? 4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들어옵니다. 노량진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구청사 부지에 영국의 명문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 학교 이름은 여기에 학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학교가 여러분. 또 아이스 하키장, 수영장, 스포츠 시설 등등 들어오고 이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을 합니다. 멋있네. 이 옆에가 1구역과 3구역, 9구역이 이제 있는 자리라 그랬죠. 노량진 역사 바로 앞에 있는 자리고 요 앞쪽에 또 이제 복합 업무타운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영국의 명문학교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노량진에 있어서 한 획을 또 긋는 겁니다. 노량진이라는 지역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 자, 노량진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량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산시장, 고시원, 고시촌. 그렇잖아요. 수산시장은 이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는 거고 이 고시원과 고시촌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냥 고시원이 장사가 안 돼서 난리래요. 빈집들도 너무 많아서. 왜? 고시원이 안 되니까 고시촌도 안 되는 거고요. 고시원을 상대로 하는 상가들도 다 문을 다 접은 상태입니다. 왜? 고시라는 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많은 학원을 나중에 엄청난 아파트, 저는 노량진의 아파트 시세를 한 25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25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의 자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고시학원, 제가 고시학원이라면요. 그 학원을 당장 입시학원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입시학원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학원가로 성장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뭐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고시학원을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 지역들을 찔러서 다 본인들의 시장으로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학원이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포가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마포로 이 분점을 내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건물 확보하느라고. 근데 여기는 이미 학원 건물이 수백 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학원가로 실로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은요 역대 최대급입니다. 한 10,000세대 이상이고요. 웬만한 신도시급에 있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서울 시내 10,000세대급 이상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노량진 뉴타운은요 1구역과 3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단계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철거 중이거나 철거를 했거나 관리 처분을 준비 중이거나 조합원 분양 신청을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에서 표시해 드리면 2구역이 지금 철거, 그리고 6구역도 철거, 그리고 8구역도 철거고요. 나머지 이제 4구역, 5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가 준비되어 있고 7구역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때 철거가 끝난 2구역, 6구역, 8구역 빼고 그렇죠? 그러면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뭐 이런 구역들이 앞으로 뭐가 남아 있냐면요. 2주가 남아 있습니다. 2주.
그러면 이 말씀드렸던 나머지 구역들 지금 이주를 준비 중인 지금 이제 시의 4구역과 5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고 7구역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먼저 이주 계획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2년 후부터 5년, 6년 동안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주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조합원 숫자만 3,500세대 정도가 이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가구 같은 것만 보면 조합원 한 명인데 임차인은 여러 명이니까 임차인 숫자까지 합하면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4,500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의 이주 물량이 나온다. 그죠?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체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량진은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주와 입주를 반복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굵직굵직한 이 자리에 영국에 있는 명문 학교가 들어오고 4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 종합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복합 업무타운 60층짜리가 또 개발이 되고요. 노들섬이 개발이 되고 여의도가 개발되고 용산이 개발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자체가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주 수요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멀리 못 갑니다. 옆에 있는 추가 재개발지.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왜? 이 이주 수요가 북쪽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마포나 용산 넘어가면요. 전세 월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고 이주 수요가 갈 수 있는 데가 봉천동이라든가 신길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저기 서울대 쪽에 있는 신림동 요런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글쎄 1호선 9호선을 포기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옆 동네로 이주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옆에 동네를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관심 지역을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관심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량진 뉴타운이 1만 세대급이 입주를 합니다. 1만 세대급이 입주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세는 약 25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2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량진 뉴타운은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 25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동네는 빌라가 2억 정도면 샀습니다. 2억짜리 빌라가 25억이 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산물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 바로 옆에 지역이 만약에 여러분들 재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 지역도 여기보다 25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노량진에 있는 이 끝자락에 있는 구역들에 비해서 이 자리가 입지가 훨씬 좋다. 왜? 이 친구는 한강 조망권이 100%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의도 용산을 떠나서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이 지역 노량진이라는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부가가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충분히 25억짜리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왜 관심 지역으로 또 표시를 해놨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주 수요가 앞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누가 관심이 있냐? 이 동네의 대장인 동작구청이 이 지역에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7월 3일이죠. 얼마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재개발을 시켜주겠다는 주민 설명을 했고 이 지역이 최근에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건축행위 제한 지역이라는 건 사실상 원주민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핸디캡입니다. 왜? 거래를 못합니다. 주택 거래를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다가구라든가 이 지역에서 장사가 안 되는 고시원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누구한테 팔리냐면 건축업자들한테 팔립니다. 근데 건축업자들이 건축행위 제한 지역을 묶어버렸으니까 땅을 사고 팔고를 못하겠죠.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대수선을 못합니다. 상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대수선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왜? 감정가라든가 평가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동작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 뉴타운과 이 왼쪽에 흑성 뉴타운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만 빼놓고 다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다 아파트 단지인데 중간에 이 친구가 이 두 개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가 개발이 안 된다면요.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역시 사실상 좋을 건 없습니다. 왜? 대규모 아파트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야지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노량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작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했다.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동작구청에 대해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다는 거고요. 주민분들도 역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이제 제가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인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사업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발을 떼는 거죠. 동의서를 징수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을 봤을 때 동의서를 징수하고 그게 구청에 접수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소액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의 시세 변화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시세 변화를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2017년도에 대지지분 7평짜리가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대지지분 4.6평짜리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요. 2021년도에 12억, 2022년도에 같이 대지지분 한 7평 정도 되는 게 14억. 그러니까 대지지분 7평짜리가 6년 만에 2억짜리가 14억짜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22년이 아니라 2024년 기준 얼마냐? 지금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물건들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관리처분 떨어진 거는 거래를 못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구역과 3구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 매매가에다가 부대비용 합산 권리가에 나온 거에다가 예산 분담금까지 다 계산을 하면 총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얼마짜리가 2017년도에 2억에 팔렸던 물건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히스토리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장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시장의 참여자가 될 수 있고 이 시장처럼 여러분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소액으로 25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행동하고 실천하느냐 혹은 내가 여기 관심을 갖느냐. 행동하고 실천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문을 열고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띄는 겁니다. 보통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다 사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긍정적인 분들. 물론 대표님들에게 제가 잠실 아파트를 사게 돼서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대표님 영상을 보고 제가 용기를 내서 잠실로 갈아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 사갖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분들 덕에 제가 또 힘을 받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용산이라는 엄청난 친구를 두고 있고 여의도라는 또 엄청난 또 친구를 두고 있죠. 용산개발과 여의도개발, 노들섬이라는 또 새로운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노량진 역세권 개발이라는 또 너무 풍부한 호재가 있고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또 역대급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최대 수혜 지역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죠? 노량진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노량진이라는 자리가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그 중에서 동작구청이 미개발지로 지금 남아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관심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제가 살다 보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 되는 이유를 찾는 분들이 있죠. 저는 후자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이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는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될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합니다. 바빠서 운동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습니다. 예. 할 수 있는 일보다 못하는 일을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요. 인구가 10대 90사이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10%에 성공한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저의 또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또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해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이야기, 때로는 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자 되는 이야기,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 투자 전략, 시장의 정확한 시장 방향성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 입장이라서 빨리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